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튜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나 왜 이렇게 안 불렀어? 오랜만입니다. 송은진입니다. 자, 오늘 건튜에는요, 이 건강튜브를 통해서 건강한 정보를 처음 전해드리는 분이세요. 이샘병원 오혜주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샘병원의 오혜주입니다. 그 혼자 계실 때는 내성적이고 3명 계실 때는 외향적이고요. 5명 있다 싶으면 내가 개그맨 김용철이가 된다라고 저희 작가님한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시던데요. 개그맨 김영철님 죄송합니다. 사실 오늘 이 모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큰 웃음 전해드리지 못할 것 같아 잠시 우려가 되는 시간입니다. 아니에요. 옷을 그럼 없는 걸 입고 올 걸. 벗을까요? 알았어. 오혜주 원장님 스타일대로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장기는 콩팥인데 이것도 딱딱하지 않고 몰캉몰캉한 신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오혜주 원장님이 저희 스튜디오 도착하자마자 제일 많이 한 말씀이 뭐세요? 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내가 오늘 여기 와서 뭔 말을 많이 했지 싶으세요? 뭔데 얘? 뭔데 얘? 마이크 달면 이거 뭔데 얘? 이름표 다니까 이거 뭐지? 뭔데 얘라고 하셨잖아요. 오늘은요, 만성 콩팥병이 뭔데 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오혜주 원장님이 아주 시원하게 말랑말랑하게 전해드릴 거예요. 그쵸?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뭔가 이렇게 드실 때 음식별로 칼로리 계산을 하고 드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저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다 먹습니다. 뭐 좋아하세요, 평소에? 저는 치맥. 혜주 원장님. 저도 치맥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예. 치맥 때문에 살을 못 빼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요, 오늘 그 소개해드릴 만성 콩팥병에 무엇보다 이 섭취하는 음식과 식단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선 먹고 살자고 하는 일들이라 먹는 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네네. 근데 신장 환자들은 실제로 먹는 음식들을 굉장히 가려서 드셔야 될 질환입니다. 네네. 그 단백질의 분해 산물들이 몸에서 배출되지 못해서 생기는 병들이어서 이런 단백질 섭취나 그리고 그 외에 나트륨 섭취 그리고 전해질에 대한 섭취에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질환입니다. 우리 몸에서 체에 배출 못하는 단백 분해 산물들이 몸에 자꾸 축적이 되면 피로도 생기고 구역이나 구토 그리고 몸의 가려움증이나 졸음 등과 같은 요독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환자들에 있어서는 단백질을 꼭 필요한 양만큼 섭취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체격인 그 성인의 경우에서는 이런 육류나 생선 그리고 계란, 두부 같은 단백 식품들을 매 끼당 탁구공 1개 정도의 크기로 나눠 드시는 것을 추천하는데 탁구공 1개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아시겠습니까? 요만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양으로 보거나 표면적으로 볼 때 우리 그 어른의 손바닥 반 정도의 크기로 육류를 드시면 될 것 같고 계란으로는 1개 그리고 생선 토막 반 토막 정도 그리고 뭐 두부 5분의 1모 정도를 드시면 됩니다. 꾸준히. 그 모든 환자에서도 그렇지만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부종이나 혈압 조절에서 가장 그 중요시하고 있는 그 물질인데 우리가 이제 하루에 이 섭취량을 보통 나트륨으로 2000mg, 소금으로 따지면 5g 정도 됩니다. 5g. 또 사람마다 좀 개인차는 있긴 한데 국자를 들고 밥숟가락으로 하는 분도 있지만 대체로 성인 밥숟가락에 한 스푼 정도가 5g 정도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그 정도의 양으로 하루에 섭취를 하도록 추천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식습관에 보면 국이나 그다음 찌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음식들 중에 장아찌 이런 데는 그 특히 면류 같은 데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더기 위주의 음식을 드시고 국물을 가능하면 제한하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나 젓갈, 장아찌 같은 음식들에 또 햄과 소시지에 굉장히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제한을 좀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짠맛을 내기 위한 소금 섭취보다는 식초나 또는 설탕, 나트륨이 적게 들인 설탕 그리고 뭐 이런 참기름 등을 이용해서 짠맛보다는 달고 새콤하고 한 음식으로 약간의 맛의 변화를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는 이 요 배설에서 특히 안 돼서 축적이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전해질 특히 칼륨과 인이 있습니다. 특히 고칼륨 혈증이 잘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드시는 음식 중에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물질들이 식품들이 주로 과일에 많이 들어있고 야채 중에도 생야채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많이 제한하고 있는데 특히 야채의 경우에서는 가능하면 데쳐서 드실 것을 추천하고 또 한 2시간 정도의 물에 담궜다가 예, 드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과일의 경우에는 특히 바나나나 참외 그리고 귤, 키위 또 마른 과일의 경우 건 과일이라고 그러죠. 네네네. 또 굉장히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섭취하지 않도록 추천을 하고 있고 네. 우리가 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도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유, 초콜릿, 견과류 네네. 뭐 등등에서도 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치맥 입에 달고 마시는 음식들이 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네. 인 첨가가 많이 되어 있는 음식을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이렇게 병 자체도 식욕 부진이 생기는 데다가 음식 제한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굉장히 영양 상태가 불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양 상태의 불량은 결국 만성 콩팥병 치료에 더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충분한 영양소 섭취를 하면서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관리하시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00칼로리 맞추기 게임! 빠바! 자, 저희가 다양한 음식들을 좋아했어요. 우리 준비를 했습니다. 오혜주 원장님이 좋아하시는 치킨. 이 음식 중에 개수는 상관이 없어요. 원장님이 1000칼로리를 맞춰주시면 돼요. 이 음식이 만성 콩팥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식품인지 안 되는 식품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치킨 저거 다 먹어야 됩니까? 그거 하나에 1000칼로리 가까이 가셔야 돼요. 입이 너무 넘으면 안 되는데. 네, 입이 좀 찝찝하니까 사과 반쪽, 사과 반쪽, 그다음에 키위 반쪽, 키위도 반쪽. 초콜릿 한 조각. 한 조각이면 뭐 이 정도면은 1000칼로리 되지 싶은데. 아 그래요. 치킨 한 마리 칼로리가요. 놀라지 마세요. 3,100입니다. 어머나. 친구하고 같이 먹을게요. 나랑 같이 네네네. 먹어요. 네네. 예, MC님하고 같이 먹으면 같이 먹으면 어찌어찌 해서 해서 1500칼로리. 1,500으로 합시다. 치킨을 한 마리 두잖아. 오늘은 맥주는 그냥 안 먹을게요. 제가 딱 봐도 치킨은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킨을 어떻게 조리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저렇게 그 프라이드 치킨 경우에는 이렇게 지방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맛은 있지만 칼로리는 올리지만 별로 몸에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면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면류에 굉장히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고 저렇게 신라면을 끓이면 예, 대단히 예, 많이 들어있을 것 같고 여기에 지금 김치도 넣고 예, 어묵도 넣고 저기 크게 끓였습니다. 계란 한 개 딱 올리면 거의 칼로리는 그냥 막 그럴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사과, 배, 키위, 네. 아보카도 이 정도는 굉장히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예, 식품입니다. 네네. 그래서 양적으로도 조금 제한적으로 드셔야 될 것 같고 주스입니까? 오렌지 주스. 아, 오렌지 그렇죠. 주스. 오렌지 예, 주스. 칼륨 높은 분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예, 여기 콜라였으면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중에 하나고 초콜릿도 인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사실 과일이며 뭐 밤, 고구마는 좋은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콩나물도 그러면 데쳐서 먹는 식물이 야채이기 네네. 때문에 뭐 대체로 예, 어떻게 조미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 외에는 다들 그렇죠. 만성 콩팥병 의심되고 환자분들에게는 조금 조심해야 될 음식들이네요, 그렇죠? 네. 자, 여름 다가오고 이제 따뜻해지면서 헬스, 몸짱 만드시는 분들의 거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닭 가슴살. 닭 가슴살이 바로 단백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단백질이 우리 원장님의 소개해드릴 만성 콩팥병에는 결코 좋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성 콩팥병은 이런 단백질의 분해 산물이 체외에 배출이 안 되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닭가슴살도 과량 드시게 되면 결국 만성 콩팥병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좋은 줄 알았어요. 다 좋은 줄 알았어요.
워낙 몸 챙기시는 분들이 네. 닭이 될 것 같다고 할 정도로 닭가슴살을 그렇게 챙겨 드시더라고요. 근데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거. 몸에 필요한 물질은 체내에 남기고 그리고 노폐물은 몸 밖으로 거르는 이 신장, 바로 몸속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만성 콩팥병, 조금은 생소한 병이기도 하는데 발병 하시는 케이스가 많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그 만성 콩팥병은 말 그대로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서 생기는 질병이고 네네. 흔합니다. 위중하기도 하고요. 네. 대략 한 12%, 인구의 12% 정도가, 그러니 국민의 한 7명에서 8명당 1명이 만성적으로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속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이런 만성 콩팥병 환자가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연령이 증가할수록 만성 콩팥병이 증가하는 추세로 보았을 때 아마 그 유병률은 더 많이 가속화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안 들어보고 해서 많이 이제 그 걸리지 않는 병이구나라고 생각하기에는 많으세요, 그렇죠? 예. 7, 8명당 한 3번. 분이라고 하면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그 대한신장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네네. 이런 만성 콩팥병에서 조금 더 진행한 말기 신부전 환자의 유병률입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말기 신부전 환자가 급속히 늘고 그러네요. 있고 실제로 그들 환자들의 신대체 치료 중에 혈액투석이 83% 정도로 많이 시행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네네. 네가 안 좋은 걸 몸으로 드러내 해도 침묵을 한대요, 이 장기는.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만성 콩팥병, 침묵의 장기. 이게 정확히 어떤 병인지 또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는지. 콩팥은 콩처럼 생겼다, 팥처럼 생겼다 해서 콩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옆구리 등 쪽에 붙어 있는 양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 콩팥에는 진짜 콩이랑 팥처럼 생겼네요. 네네. 예. 예. 이런 콩팥이 하는 일이 뭐냐? 우선은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우리 몸에서 먹고 움직여서 만들어진 요독소를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콩팥은 우리 몸에 있는 수분과 그리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아주 중요한 주요 장기이고, 게다가 이 콩팥은 적혈구를 형성해서 피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네네. 그럼 만성 콩팥병은 무엇이냐? 이런 콩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모두 만성 콩팥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네. 주로 콩팥 기능이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기능 저하가 있을 때를 만성 콩팥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만성 콩팥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질환을 보면 1번이 당뇨입니다. 당뇨가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당뇨가 있거나 또는 고혈압. 그래서 이렇게 생긴 만성 콩팥병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그 치료 내용을 보면 주로 원인 질환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인 질환을 치료하고 고혈압을 잘 관리하고 발생한 합병증도 관리하는 게 만성 콩팥병의 치료이고, 거기에는 생활 습관도 많이 바꾸셔야 되고, 이런저런 치료에도 잘 호전이 되지 않을 때는 마지막으로 신대체요법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더 쉽겠죠, 그렇죠? 네. 단계별로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콩팥병이 제법 2기까지 진행을 하여도 어떤 검사를 통하지 않으면 환자가 자각으로 병을 진단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기도 네네. 합니다. 이제 4기에 되면 이런 증상들이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돼서 환자도 이미 자각을 할 수 있고 급기야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4기로 진단되는 경우들도 있고. 네네. 그러면 이제 콩팥이 나빠지면 투석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보통은 생각해보면 병원 가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투석을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에서도 가능하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내 몸에 있는 복막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복막을 보면 투석액을 넣어서 복막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혈액과 투석액 사이에 교환이 일어나면서 나쁜 물질을 배 안에 고았다가 이것을 4시간 내지 8시간 이후에 배출을 하게 되면 1회 투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새 투석액을 주머니에 넣고 8시간을 지내게 되는 이런 복막투석인데, 이 복막투석은 집에서 가능하고 본인의 수고로 하는 치료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제 복막투석을 하는 환자들은 병원을 쉽게 내원할 수 없는 환자들의 경우, 그리고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 이것을 알아듣고 숙지할 수 있는 정도의 또 개인 위생이 철저한 환자분들에게 추천되고 있는 치료 내용입니다. 이렇게 댁에서도 투석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투석은 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투석이 바로 혈액투석입니다. 혈액투석은 우리 몸에서 나온 혈액을 외부에서 투석액과 서로 지나다니면서 몸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방법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병원에 와서 투석기를 이용해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주 2회에서 3회 매번 병원을 방문해야 됩니다. 이런 혈액투석의 장점은 네네. 매번 병원에 오시면 의료진이 직접 투석을 하기 때문에 또 환자가 이제껏까지 투석과 투석 사이에 있었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또한 대사장애를 빨리 복막투석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교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석의 효율까지도 복막투석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게 한다. 이 건강 정보 전해질 때는 웃음기를 싹 빼시네요. 의사 박정수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아, 이게 탤런트 박정수 씨와 좀 닮았다고. 오! 카메라 한번 맞지? 봐주세요. 박정수 씨. 네. 그럼요. 제가 서울말을 하면 똑같을 텐데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어린 친구들도 투석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선천성 기형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 환자의 경우에는 화나의 경우에서는 아주 어린 나이에서도 투석을 하게 되는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초등학생도 있었고요. 아우 마음 아프다.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로는 중학교 1학년 그 남학생이었는데 충분히 성장도 못한 채 그 말기 신부전으로 빠져서 투석을 하다가 이식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식을 받고 한 2년 정도 투석 없이 이식 신장으로 지내다가 다시 거부 반응이 와서 재투석을 진행한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네네. 나이 드신 분들의 투석도 안타깝지만 어린아이들의 투석은 정말 제가 의사이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참 짠하시겠어요, 네. 진짜. 예. 마음이 힘들죠. 그렇죠. 예. 근데 별다른 증상 없이 조용히 나빠져서 더 무서운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콩팥의 기능이 완전히 나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신장 이식이라는 네네.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신장 이식은 건강한 신장을 내 몸에 심어서 그 신장을 통해서 몸의 요독소를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네네. 근데 이식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쉽지는 않다고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네. 혼사와도 같아서 내가 결혼하고 싶다고 가지는 게 아니고 네. 결혼할 상대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치료, 그 결혼이 이루어지듯이 잘 맞아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신장 이식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고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 네네. 그리고 줄 수 있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치료 접근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네네. 안전한 건강한 신장 이식은요 가족끼리만 가능한 건가요? 뭐 혈액형도 같아야 되고 네. 다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네. 그 신장 이식은 혈액형과 조직형을 확인해보고 생체 신장 이식과 뇌사자 신장 이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생체 신장 이식은 주로 부모, 형제, 자매, 자녀, 부부 그리고 비혈연간으로는 친구에도 가능합니다. 이미 뇌사자로 판정이 된 환자에서 네. 건강한 신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네. 외래 진료를 통해서 장기 이식 상담을 해서 코노스라는 곳에 신장 이식 대기자 등록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과 맞는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코노스를 통해서 수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참 궁금하실 것 같아요. 혹시 내 신장이 나쁜 분에게 이식을 하면 내가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 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 실제로 신장 기증을 했다고 해서 특정 질환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기대 예명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서 선의의 마음으로 주시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나 그러나 지금은 이게 평균 기대 예명이 자꾸 증가함에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할지는 추이를 보셔야 할 것 같긴 합니다. 네네. 신문 기사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들에게 건강한 내 신장을, 아들의 신장이 안 좋아요. 신장을 기증하기 위해서 매일 8km를 달리는 엄마가 있다. 제가 사연들을 그 접해보셨나요? 경험한 신장 이식 환자에서는 네. 부부 교차 이식이 있었습니다. 부부 교차. 예. 네. A 부부의 남자분이 환자, B 여자분이 환자. 아. 예, 그래서 두 부부의. 네, 그래서 내일이면 교차 이식을 하기로 된 날에 조직 적합도 검사에서 실패로 나왔습니다. 하지 말자라고 나왔습니다. 네네. 그거는 15년 전에 피하던. 피하던 때였나 시절에서 봐요. 하루아침에 이제 파토가 난 거죠. 그리고 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있었는데 네. 그 환자 중에 A 환자의 콩팥은 네. 중국 가셨어요. 중국 가서 콩팥 하나 달고 오셨더라고요. 달고 오셔서 한 10여 년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한 3년 전부터 다시 거부 반응이 발생해서 네네. 의사랑 간호사 보는 걸 정말 싫어했던 환자여서 다시 이식을 했는데 이때 이식은 본인의 부인으로부터 이식 신장을 받으셨어요. 15년 전에는 다른 사람의 신장을 받기로 했었는데, 근데 정작 아내분의 신장을 받으셨어요? 네. 오. 받고 지금 막 1년 정도가 지난 상태인데 건강하다고 하십니다. 그 네. 남편분은 아내분에게 너무너무 잘해야 잘해, 될 것 같아요. 뭐 돈은 많이 벌어다 주더라고요. 너 어디가 안 좋아? 입 열어. 말해. 어디가 안 좋아? 어느 정도 안 좋아? 입을 열게 해요. 우연찮게 진행한 복부 초음파 여기서 신장 안에 종물을 발견합니다. 종물, 종괴, 이 덩어리죠. 아. 예,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종물을 발견하는데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CT 검사를 통해서 신장암을 진단하는 경우가 매달 한 케이스 정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에서는 신장을 오랜 세월 동안 묵혀 있다가 다른 곳에 전이가 된 뒤에서나 발견할 걸 이미 조기 발견하여서 신장의 일부만 부분 절제를 하거나 네. 아니면 신장 절제를 함으로써 그런 그 전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었던 아주 럭키 케이스로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 아무리 무증상이라고 해도 몸에 보내는 이상 신호는 꼭 있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 손발 주위 그리고 이런 곳에 얼굴 부종이 생깁니다. 부어오른 느낌이 든다거나 아니면 전신 가려움증이 생긴다거나 또는 입맛이 없고 쉽게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소변을 보았을 때 약간 거품이 난다 아니면 혈류가 보인다 붉은색이 보인다라고 하면 바로 신장 질환을 확인하셔야 되겠고, 자다가 일어나면서 소변을 자주 본다. 이게 그런데 이거는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다 일어나서 소변 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데 이걸 콩팥병이냐고 찾아오시면 제가 답답할 때는 가끔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젊은 사람이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을 보게 된다면 한 번쯤은 신장병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네네. 없던 혈압이 생겼다, 고혈압이 생겼다고 하면 꼭 신장 질환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제가 웃자고 말씀드리는 건데 남자분들이 가끔 소변에 거품 난다고 병원을 오세요. 네. 오시는데 제가 앉아서 소변 보십니까? 서서 소변 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맑은 물도 높은 데서 주전자로 물을 부으면 거품이 나요. 서서 소변 막 세게 누고 와가지고 거품 난다고 하시는 분들 검사하면 다 꽉 나와요. 그런 경우를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소변을 봤는데 거품이 난다? 제법 시간이 지났는데도 거품이 변기 주변에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할 때 병원에 오셔서 저를 괴롭히시면 되는데, 오늘의 정말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꼭 지켜야 될 9가지 생활 수칙을 오혜주 원장님이 정리해 오셨어요. 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싱겁게 드시고 단백질 섭취를 가급적 줄여달라는 말씀, 그리고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이나 채소는 지나치게 섭취하는 걸 피하는 것 추천합니다. 그리고 콩팥 상태에 따라서 수분 섭취를 적절하게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담배는 끊으세요. 혹시 담배 피시는 분 비싼 돈 주고 담배 사지 말고 끊으시고, 끊으세요.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정말 중요한 9가지 수칙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적당히 그렇죠. 신장이 건강하신 분들도 지키면 좋은 생활 수칙인 것 같아요. 그렇죠. 9가지 꼭 기억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건강튜브 소리 없는 무서움 만성 콩팥병과 신장투석에 대해서 이샘병원의 박정수 씨를 닮은 오혜주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매년 1 내지 2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국가검진이랑 각종 건강검진을 통해서 신장질환을 조기 발견해서 교정 가능한 시기에 충분히 진단이 된다면
환자의 고통이나 수고를 요하는 말기 신부전으로의 진행을 최대한 막을 수 있고 이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신다고 하면 저는 아주 바람직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한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건강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 선생님 스타일대로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